올여름 폭염 참 끔찍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난다 했던 더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확실히 누그러진다는 예보인데요.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폭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폭염도 폭염인데 밤잠 못 자게 하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덥던데 폭염과 열대야 오늘도 이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어제 사실 대전과 전주, 그래서 전국 한 9개 지역에서 이 뒤늦게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이 다시 한번 경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의 절정은 사실 이제 누그러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이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27.6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밤을 보냈고요. 인천이 27.2도, 서울도 26.9도, 제주는 26.3도를 보였는데 34일째 열대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폭염 경보가 전국 곳곳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서울이 34도가 예상이 되고요. 춘천이 32도, 대전과 광주 그리고 대구도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북부라든지 강원도에 소나기가 오후에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도 여전히 폭염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광복절 지나면 더위가 좀 누그러진다 해서 견뎠는데 지금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덥거든요. 도대체 이 더위가 언제쯤 누그러지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기상청에서 광복절 이후에 누그러진다라고 했다가 이제 지난 한 목요일쯤에 누그러진다라고 했다가 이번 주말이었다가 이제는 다음 주 한 후반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쪼록 이 폭염의 절정은 사실 그러니까 여름철의 폭염의 절정, 그러니까 37도에서 한 39도에 달하는 이런 상당히 극심한 폭염은 광복절 이후에 누그러진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도 한 33도에서 한 35도 정도 밑도니까 낮 기온이 그때에 비하면은 한 3, 4도가량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 폭염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 정도에서 32도, 31도, 30도 그래서 다음 주 한 후반 정도 되면 지금 이 폭염특보가 대부분 다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열대야도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주말 정도 이후부터는 이 밤잠 설치게 했던 밤더위도 완전히 좀 사라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후반, 다음 주 주말 이후부터요. 이번에는 정말로 좀 더위가 누그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올여름 폭염이 왜 이렇게 예보하기가 힘든 겁니까? 우선은 이 광복절 이후 누그러진다라고 했던 폭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원인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올해 예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올해 장마철도 마찬가지였죠. 장마철에도 사실 기상청에서 예보를 제대로 이제 좀 하지 못하면서 예보가 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질타를 좀 많이 받기도 했는데 폭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날씨의 흐름이 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동쪽에 어떤 벽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블로킹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날씨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광복절 이후에는 한반도 기후적 측면에서는 기온이 확실히 30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기온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반도 동쪽에서 날씨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한반도 북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반도가 아직까지도 뜨거운 열기에 gat혀 있게 되는데 사실은 94년도가 우리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 해를 보냈다라고 합니다만 94년도는 7월 달에 상당히 뜨거웠고 8월 달로 접어들면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한번 좀 폭염이 좀 꺾인 현상도 있었고 8월 달 후반, 중후반으로 가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상시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철도 그렇고 지금 이 여름철, 폭염 여름철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도 있다 보니까 예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과거의 통계치를 보고 우리가 예보를 하게 되는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원인들, 기압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예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됐고 그리고 지금의 폭염에 어떤 극심한 폭염이 나타난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동남아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동남아보다 한국이 더 덥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잘 맞아서 주 후반에 폭염이 꺾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라도 좀 올라왔으면 더위가 한풀 꺾였을 텐데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 자체가 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태풍이 일단 1호 태풍이 늦게 발생을 해서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고요. 한반도 쪽에 접근하는 태풍이 없는 것도 사실은 최근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7호 태풍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7호 태풍 꼰선이 사실은 일본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반도의 폭염이 꺾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광복절 이후에 폭염이 좀 누그러진다라고 봤는데 이 7호 태풍 꼰선이 생각보다는 좀 세력도 약했고요. 크기도 작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8호 태풍 덴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한반도와 상당히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현재 바다에 이제 9호 태풍이 있고요. 10호 태풍이 있고 11호 태풍. 그래서 태풍 3개가 바다에 한꺼번에 지금 몰려 그래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9호 태풍 같은 경우도 일본 동쪽 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태풍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세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 10호 태풍이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10호 태풍은 원래 태풍이라는 것은 한반도 남쪽 상당히 먼 곳에서 중위도 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한반도라든지 일본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0호 태풍은 일본 도쿄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서 이 위쪽에서 발생을 했죠. 네. 태풍이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도쿄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고위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역시 지금 한반도의 폭염이 이례적으로 나타난 것과 좀 무관치 않다. 그래서 태풍의 어떤 이동 경로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과거에 거의 기록하지 못했던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태풍의 어떤 진로도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10호 태풍은 오키나와 쪽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아마 다른 태풍하고의 어떤 후지와라 효과, 그래서 다른 태풍에 이끌려서 다시 일본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한반도 주변의 어떤 수온이 상당히 고수온 해역이기 때문에 태풍이 내려가면서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 이렇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의 흐름이 막혀있던 흐름이 네.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폭염이 좀 누그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1호 태풍 곰파스인데 역시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러시아 북부 해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폭염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인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보도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풍 역시도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폭염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좀 비정상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동쪽에서 어떤 거대한 흐름이 막고 있고 이 가운데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반도를 막고 있는 현상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광복절 이후에는 점차 일본 쪽으로 물러나게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쪽 내륙에서도 이 고기압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양쪽 한반도를 사이에 낀 두 양쪽에서 상당히 덥고 습한 세력들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태풍이 그 사이에서 발달은 하긴 하는데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한반도를 들어오지는 못하고 네. 일본 쪽이라든지 베트남 쪽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반도의 폭염도 지속되고 태풍도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또는 이례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태풍이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틀 후면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처서입니다. 네. 또 열흘 정도 지나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죠. 9월이 되는데 네. 올여름 더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 고생하셨잖아요. 가을에도 늦더위가 계속될까요?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가 상당히 극심했다가 네. 이제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가을철에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니냐라는 것은 한반도가 속한 이 동아시아 그리고 북서태평양 쪽에 과거보다는 더 뜨거운 공기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반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을에도 이 뜨거운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소보다는 더 아무래도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에도 기상청에서는 아무래도 늦더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극심한 폭염, 그러니까 뭐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9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 최근 한 3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는 한 1, 2도가량 높은 네. 그래서 30도 안팎 정도의 어떤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 가을 날씨 치고 좀 더울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 중반에 우리가 이제 추석이 끼게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이제 추석 때가 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선선한 이제 바람도 좀 그렇죠. 많고, 네, 이렇게 되는데 올해 추석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보다는 덥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상청에서 일단 9월 한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 9월 한 후반쯤 돼서야 아무래도 과거 평균적인 어떤 선선한 바람이라든지 또는 아침에 좀 선선한 이런 바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 일교차도 상당히 큰 이런 가을 날씨는 한 9월 하순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이 지금보다 좀 누그러진다고는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